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되는 영어의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발음을 배워볼 건데 오늘은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이중모음이라는 건 영어에서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의 발음인 걸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응이라는 자음을 이용해서 이중모음, 모음을 두 개를 발음을 할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성대를 이용해서 모음을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 어떤 모음이든지 이중모음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음절은 하나로 구분을 해줍니다. 자, 오늘 보는 발음은 이 발음이에요. 지금 이 발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펠링 O의 발음 기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음을 읽을 때 O, 실질적으로 그렇게 읽어주지만 원래는 그 발음이 아니라 O예요. O. 자, 해볼게요. O.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강세는 이쪽 앞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O. 네,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절대 O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따가 한번 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O라는 스펠링을 무조건 O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O라고 나는 경우는 없고 항상 O라고 발음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중모음인 경우에 이중모음 다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모음이 두 개가 연속으로 오면 어딘가에는 강세를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모음들은 기본적으로 강세를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앞에 모음에 강세가 갈까요? 아니면 뒤에 갈까요? 혹은 두 개 다 갈까요? 정답은 앞에 있는 강세입니다.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가요. 어떤 이중모음이 나오더라도 한 세트의 이중모음에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가야 돼요. 알죠? 그래서 강세를 보면 우리가 보통 소리를 올려서 이렇게 강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성대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성대를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목에서 이렇게 성대가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긴장이 되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는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강세 언어가 아니라 음절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예요. 강세. 그래서 강세가 없으면 영어는 죽은 언어가 돼서 영어는 강세 리듬 언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는 강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모음에 강세가 가게 되죠. 그 중에서 이렇게 이중모음이 나오게 되면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앞에 있는 여기 O 발음 있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의 O보다 O와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O 발음은 입술이 아주 작죠? O. 요렇게 발음을 해주지만 영어에서 O 발음은 이 발음과 비슷해요. 이렇게 아래턱이 내려오고 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근데 요 발음보다 입 모양이 조금만 더 작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발음을 해보면 요렇게 발음을 하지만 여기 있는 O 발음은 조금 더 턱이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혀 끝의 위치는 아래치죠. 그리고 혀 중간은 턱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주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옆에 있는 우 발음 있죠. 이 발음은 우리나라의 우라고 생각하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우리나라 발음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 발음도 이렇게 이렇게 발음을 해주지만 영어에서 이 유의 단모음 발음은 입술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혀 끝은 마찬가지로 아래치조 뒤로 가고요. 그리고 혀 중간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있으면 돼요. 위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 발음은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데 요 이중모음일 경우에는 제가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가 간다는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쓸 때 한국어에 오우라고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오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응이라는 자음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해서 쓸 수가 있지만 영어에서는 이렇게 모음이 두 개 오면
한 음절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응이라는 자음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대만 이용해서 소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만 성대를 긴장을 시켜주면서 내가 이 모음들을 발음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서만 성대를 긴장시키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발음은 입술 모양이 우와 비슷하게 가기는 하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면 안 돼요.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게 되면 요 발음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이렇게 강세가 받기 때문에 오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고 뒤에 발음은 소리의 흔적만 남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오우, 오우 이게 아니라 오우, 오우, 오우. 자, 입술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세요. 오우, 오우, 오우. 그리고 혀 위치는 이렇게 아래 치조 뒤에가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 발음 다 아래 치조 뒤에가 있으니까 그렇게 혀 끝이 이렇게 치조 뒤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오우, 오우, 오우. 그리고 성대와 관련된 건데, 성대는 이 발음에서 이 입 모양을 만들어주고 성대를 긴장을 시켜요. 긴장을 시켜준 다음에 긴장을 풀어주면서 여기 있는 발음으로 소리가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둘 다 긴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에서 앞에 있는 모음에서 발음을 오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발음에서 성대가 풀리면 돼요. 그죠? 해볼게요. 오, 오, 오. 다시 한번 오, 오, 오. 우리나라 말로 한번 볼까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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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우, 오우. 그죠? 소리의 느낌이 달라요. 이게 성대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성대를 풀어놓고 발음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로 한번 보죠. 우리나라 발음이랑. 자, 영어에서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발음의 발음 기호는 요렇게 씁니다. 강세가 있고, 근데 한국어로는 이렇게 있죠. 자, 한국어에서 이렇게 오로 끝나는 경우에 많은 단어들을 그냥 오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 고, 요렇게 발음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고가 아니라 오우에 가깝죠. 오우. 그래서 요 발음을 또 요렇게 써서도 안 돼요. 어쨌든 한국어로 영어를 표기를 하면 소리가 이제 길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발음을 보면 지금 1음절입니다. 1음절.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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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리고 또 이제 그냥 이 우 발음은 제가 임의적으로 넣은 거 보통은 고라고 있죠. 그죠? go, let's go, let's go. 이렇게 발음을 하지만 영어 발음은 let's go 이게 아니라 let's go, let's go, let's go. 이렇게 입술이 모이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인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한국어 발음과 영어 발음이 또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일단 자음입니다. 자음. 여기 있는 G 발음과 기역 발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나라 말의 기역 발음과 영어의 G 발음은 같은 위치에서 소리를 만들어 주기는 해요. 연구개를 막아서 이렇게 연구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기역은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연구개를 바로 내줍니다. 바로 열어줘요. 그래서 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요. 영어에서 G 발음은 폐쇄음이에요. 폐쇄음. 연구개 폐쇄음인데 공기가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열어버리는 게 아니라 공기를 한번 막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해요. go, go, go. 이렇게 한번 막았다가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발음은 폐쇄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폐쇄음. 폐쇄음의 특징은 공기를 한번 막았다가 막혀있는 공기를 내보내면서 만들어지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바로 열어주기 때문에 그냥 고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영어는 한번 공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출발 시간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더 빠르죠. 아무래도 바로 공기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바로 나올 수가 있지만 영어는 공기를 한번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으는 시간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 바로 나오는 그 소리보단 시간이 걸리죠. 그죠? 다시 발음을 해볼게요. go, go.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 G가 들어간 발음을 해주면 소리가 한번 딱 막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폐쇄음 중에서는 G 발음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이게 공기가 올라올 때 바로 열지 않고 한번 막기 때문에 딱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혔다가 열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게 G 발음이 들어간 단어를 발음을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go, go, go.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건 모음입니다. 모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니 해도 강세예요. 강세. 우리나라는 글자만 읽어주면 되는 이런 음절 언어인데 영어는 강세를 중요시한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가 어떤 단어든지 강세는 들어가 있고 그 강세를 발음을 해주면서 성대가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를 긴장을 해줄 때 우리나라 말과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go, go, go 이렇게 발음이 되지만 영어는 go, go, go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일단 성대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긴장된다는 말은 즉 소리를 한번 막았다가 내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리 한번 막았다가 내보내기 때문에 소리의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할 때는 한국어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입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할 때는 이렇게 가슴 깊은 데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위치는 같아요. 공기가 나오는 공간은 같죠.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성대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내가 소리를 한번 막고 내보내느냐 아니면 바로 그냥 열어서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위치가 여기다 혹은 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어가 이 아래라고 생각이 들죠. 느낌 자체도 그렇고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성대를 긴장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긴장이 반영이 돼서 소리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단어로 들어가서 한번 보죠. 먼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단어는 이음절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발음을 해요.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음절로 읽어요. 근데 어떻게 읽어요? 오버, 오버, 혹은 오바 이렇게 읽죠. 이렇게 읽는 단어가 이 발음인데 영어 발음교를 보면 오바 그 발음이 아니죠. 오우라는 발음이 들어가죠. 자, 리듬으로 봅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모음이 두 개 연속으로 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음절입니다. 1음절. 즉 한 번의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번의 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성대가 한 번만 긴장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가죠. 해볼게요. O, O, O. 죄송합니다. R 발음이 들어가죠. O, O,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리듬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V 발음이 들어가죠. 뒤에부터 읽어볼까요?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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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ver, o, ver, over, over, over. 다시 한번 over, over, over. 한 번 더 over, over, ov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강세가 앞에 있는 음절에만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음절을 하나만 있으니까 한 번만 발음을 해주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발음을 하고 여기 뒤에는 강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세를 이렇게 죽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강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도. 그래서 이 발음할 때 over, over, over 이렇게 뚝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over, over, over 한 번 더 over, over, over 이렇게 해서 소리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어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강세 리듬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소리를 구분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는 음절인데 모든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요. 강세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 언어에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대 긴장 없이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언어인 거고 영어는 강세를 넣어줘야 돼요. 설사 강세 표시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강세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강세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대가 강하게 긴장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대가 약하게 긴장이 되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전혀 긴장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발음할 때 over, over, over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 over, over,
over. 한 번 더 소리가 이렇게 그 성대가 한 번 더 치고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지 이 발음이 정확하게 살아나게 돼요. 됐죠? 자,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over, over, over. 한 번 더 over, over, over.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돼요.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자,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근데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쓰면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이렇게 오운이라고 쓰는 발음인데 이건 오운이라는 발음이 아니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면 오운, 오운 이렇게 이음절이 되지만 영어로 지금 보면 1음절이에요. 1음절. 즉 한 번의 소리를 내준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이중모음 때문에 소리가 길어지게 되죠. 그죠? 강세는 여기에 있고 이게 절대로 두 개의 그 소리가 아니라 영어에서는 하나의 소리인 걸로 봐요. 몸이 두 개이긴 하지만 성대가 한 번만 긴장이 되는 하나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요런 발음 요렇게 되죠. 자, 해볼게요. 다시 O, O, O. 한 번 더 O, O, O. N 발음이 들어가죠. own, own, own. 한 번 더 own, own, own. 자, 이 발음 자체는 어려운 발음은 아니에요. 어려운 발음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성대를 주의를 해서 발음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그 성대가 한 번만 긴장이 되어야지 own, own, own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내면 절대로 안 되고 성대가 한 번만 긴장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소리가 넘어가 주면 돼요. 이 뒷부분에 있는 이 으라고 하는 발음은 소리 흔적만 남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own, own, own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N 발음은 소리가 길어질 이유가 없죠. 그죠? 여기는 단어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길어서는 안 되고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소리가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치조 비강이라고 하는데 혀로 이렇게 치조를 눌러주고 그리고 코로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발음이 여기에 있었다라면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왔겠지만 지금은 단어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가 강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혀를 치조에 대고 콧소리만 약하게 내주면 돼요.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own, own, own. 한 번 더 own, own, own.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own, own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자음들이 들어간 것들을 한번 보죠. 이 단어를 보면 여기에 있는 발음은 우리나라가 이 발음을 읽을 때 뽀트라고 읽어. 뽀트. 그죠? 뽀트라고 읽는 발음인데 뽀트 자체는 틀립니다. 뽀트라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발음으로 읽어줘야 돼요. 여기에는 이 발음 기호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음절이고요. 요렇게 이걸로 리듬을 만들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O, O, O. 한 번 더 O, O, O. 자, T 발음이에요. oat, oat, oat. 한 번 더 oat, oat, oat. 자, B 발음이 들어가죠. 발음해봅니다. boat, boat, boat. 한 번 더 boat, boat, boat.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가 발음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선 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볼 거예요. 일단 앞에를 보자면 지금 B 발음이 이렇게 음절의 시작이에요. 강세 음절인 건데 여기 강세, 어쨌든 강세가 있는 단어죠. 강세 음절의 시작인데 자,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그 강세까지 올라가 주기 위해서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만약에 앞에 자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음을 이용해서 받는 거예요. 이 자음을 이 발판 삼아서 강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데 요런 경우에는 비발음이 특히나 양순 폐쇄음이에요. 양순 폐쇄음은 입술을 이렇게 앙담으로 주고 그러고 여기에 공기를 모으는 거거든요. 입 안에. 그러고 나서 이 나오는 공기를 내보내면서 비발음을 해주는 건데
비발음에서 나오는 공기의 힘이 아주 세면 내가 강세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공기의 힘이 약하면 강세를 만들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비발음을 발음을 해줄 때는 이렇게 합니다. 뿌, 뿌, 뿌. 이렇게 발음을 해줘요. 근데 여기에서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입술에 힘을 더 주고 그러고 나서 공기를 모아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공기의 힘을 입술에 힘을 더 준다라는 얘기는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진 공기를 내보내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힘이 약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약해서는 절대로 강세까지 갈 수가 없고 반드시 힘이 강해져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죠. boat, boat, boat. 다시 한번 boat, boat, boat. 그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요거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보트. 근데 소리의 느낌을 보면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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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t, boat, boat. 자, 소리가 어떤 게 더 빨리 시작이 돼요? 우리나라 말에 보트가 빨리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영어의 boat가 빨리 시작이 되나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 발음의 비읍도 이 입술을 막아서 소리를 내긴 하는데 우리나라 언어 자체는 이렇게 공기를 모으는 언어가 아니라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내버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보트, 보트, 보트 이렇게 내는 언어인 반면에 영어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한번 모이게 되죠. 왜 공기가 모여야 되냐면 내가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힘이. 우리나라는 강세가 없는 언어니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영어는 강세가 있기 때문에 강세로 가기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공기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힘을 강하게 모았다가 그러고 내보내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성대를 긴장을 시키는 건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이 전혀 없죠. 그죠? 바로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한번 막혔다 나와요. 그래서 소리의 느낌 자체가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더 늦게 출발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소리도 더 세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 공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공기가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모음들, 강세들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나라 말부터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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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at, boat, boat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고요.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T 발음이 음절의 끝이에요. T 발음. 그죠? 그러면 이 발음도 역시 폐쇄음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공기가 강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기가 절대로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단어의 끝이죠. 그죠? 단어의 끝이기 때문에 내가 공기가 강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대로 강해져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는 치조 폐쇄음인데 치조를 맡고 있는 혀의 힘을 강하게 줘서 내가 공기를 강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뽀까지 했을 때 입안에 있는 그 공기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뽀까지 했을 때 내가 그 상태에서 혀로 치조를 막아주고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 있는 남아있는 그 공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내보내주는 거죠. 새롭게 목에서부터 공기를 꺼내 올린다라는 얘기는 내가 강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고 요런 경우에는 내가 새롭게 공기를 꺼낼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안에 남아있는 잔량의 공기만 내보내고 소리를 끝내주면 돼요. 절대로 세게 세게 치조를 눌러줘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발음을 다시 해볼까요? boat, boat, boat. 한 번 더. boat, boat, boa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이 돼요. 절대 보트, 보트 이런 발음이 아니라 boat, boat, boa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름절입니다. 이름절이고요. 리듬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해볼게요. O, O, O. 다시 한번. O, O, O. on, on, on. 다시 한번. on, on, on. 자, 그리고 앞에 L 발음이 와요. 자, 발음해볼게요. loan, loan, loan.
한 번 더. loan, loan, loan. 한 번 더. loan, loan, loan. 자, 이 단어는 지금 발음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앞에를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앞에 어떠한 소리가 하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바로 론으로 발음이 되는지 자 해볼게요. loan, loan, loan. 한 번 더. loan, loan, loan. 자, 여기 앞에 지금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 발음을 한국어로 쓰면 론이라고 발음을 하죠. 맞죠? 론이라고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론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게 됐냐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이 알기에 요 단어는 분명 론이거든요. 론. 이렇게 스펠링으로 봐도 론이라고 읽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론은 아니에요. 론이 아니라 앞에 어떠한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의 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발음을 써놓고 요거를 쓰니까 요렇게 하니까 소리가 엄청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L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다 보니까 이 소리가 항상 들어와 있고 그래서 L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는 이렇게 을이라는 소리를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써놨는데 자, 둘 중에 요 발음이 맞을까요? 요 발음이 맞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에가 맞을까요? 아래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틀립니다. 둘 다 틀려요. 왜냐면 한국어로 쓰는 순간 영어는 다 콩글리시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한국어 문자로는 영어를 쓰면 다 틀려요. 일단 요 소리를 이렇게 써놓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 론이라는 단어는요 요렇게 읽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론. 자, 론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론.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 발음을 할 줄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콩글리시로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영어를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영어 발음 기호 자체를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소리가 나긴 납니다. 어떤 소리가 있긴 있는데 그 소리는 을이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정확히 한국어로 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힘을 준비하는 중인 거예요. 힘을 비축해서 내가 힘을 강하게 만들고 나서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 요 소리가 나는 건데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치조 유음이죠. 치조를 혀를 이용해서 강하게 눌러주고 그리고 혀의 양 옆으로 나오는 강한 공기를 이용을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론 이게 아니라 loan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을 발음과 비슷하게 들리긴 하지만 한국어로 쓰면 절대로 안 되는 소리고 내가 치조를 정확하게 눌러주고 그리고 유음의 형식을 살려줄 수가 있으면 이 소리는 한국어로 쓰지 않아도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 발음은 L 발음이 만약에 강세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앞에 소리가 항상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이라든지 혹은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전에 들어가서 이 단어를 들어봐도 그렇고 L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들어봐도 앞에 loan 이렇게 그 소리가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을과 비슷하긴 하지만 을과도 다릅니다. 다 같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발음을 저는 L 발음의 순수 발음이자 그리고 강세로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소리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L 발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강하게 혀를 눌러주고 강하게 치조를 눌러주고 양옆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공기 그게 L 발음의 순수한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love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love 이게 아니라 lov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이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론 이게 아니라 loan 이렇게 발음되는 이유는 모두 다 강세의 영역 때문이죠. 강세가 없는 언어라면 이 소리가 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론 이렇게 한국어처럼 발음을 하면 되는데 영어는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강세를 해줄 때 어떤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자음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보면 순수하게 그냥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운 같은 경우에 그냥 모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게 없죠. 자음들이 없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성대만 이용을 해주면 돼요. 성대를 조금만 더 강하게 긴장을 시켜주면 그 소리들은 모음 소리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고요. 자음들이 이렇게 앞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강세를 만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loan, loan, loan. 다시 한번 loan, loan, loan.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절대 론이 아닙니다. 을론도 아니고요. 을론도 아니고 론도 아니고 loan. 이렇게 영어 발음 기호로 정확히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발음입니다. 이 발음 한국어로 쓰면 몇 음절일까요? 한국어로 어떻게 읽어요? 이 발음 스포크, 스포크, 스포크 이렇게 읽는 발음이죠. 그죠? 스포크라고 읽는 발음인데 지금 발음 기호로 보세요. 영어 발음 기호로 몇 음절이에요? 영어로 1음절이죠. 1음절. 그죠? 이중모음 때문에 일단 음절이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요. 요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 발음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있는 S 발음 때문에 내가 음절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지금 요 발음을 이제 그 비슷한 한국어를 그냥 써볼게요. 근데 한국어를 쓰는 이유는 전 설명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한국어를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발음기호로 보자면 요렇게 써요. 요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국어를 요렇게 바꿔보면 근데 한국어로 이렇게 시옷만 쓰는 게 불가능하죠. 맞죠?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글자를 완성을 시켜주고 뒤에는 뭐 됐으니까 그냥 놔두고 맨 뒤에 있는 K 발음 이 발음도 이거를 원래는 크라고 우리는 쓰죠. 근데 보면 자음이 혼자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이렇게 글자를 완성을 시키는 건데 요 발음은 우리나라 말이 영어보다 음절이 지금 2개가 더 길어졌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스포크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spoke 이 영어의 그 순수한 소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어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성대가 딱 한 번만 그 긴장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성대 긴장이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모음이 3개이기 때문에 3번 성대를 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 소리가 훨씬 더 영어보다 길어지게 되는 거지만 영어를 보면 요렇게 쓰는 경우, 요렇게 쓰는 경우, 뭐 요렇게 쓰는 경우 자음만 순수하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나라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만들 수가 없는 소리고 영어의 소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어의 방식이 요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음절이 되죠. 리듬을 만들어 주게 되죠. 1음절이니까. 자, 해볼게요. O, O, O. 다시 한번. O, O, O. K반이면 oak, oak, oak. 다시 한번. oak, oak, oak. 자, 지금 여기에 보면 S와 P가 연속으로 나왔죠. 그죠? 자음이 2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절의 시작은 P일까요? S일까요? S일까요? P일까요? 대답해보세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정답은 P입니다. P. 어떤 경우에도 자음이 앞에 몇 개가 있든 10개든 20개가 있든 뭐 뒤에 10개든 20개가 있든 음절의 시작, 무조건 음절의 시작은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음절이에요. 모음 바로 직전에 있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음이 여기 오니까 이 바로 직전에 있는 P가 음절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내가 P 발음을 이용해서 요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B 발음의 무성음이죠. 아까 봤던 B 발음의 무성음인데 입술을 막고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때 나오는 강한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강세를 만들어 줍니다. 자, 해볼게요. poke, poke, poke. 한 번 더. poke, poke, poke. 이렇게 발음을 해주고 지금 앞에 S 발음이 들어왔죠. 그죠? S 발음 이렇게 발음하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끊어서 발음해볼까요? poke, poke, poke. 자, 그러면 붙여서 이제 빨리 발음을 해보죠. spoke, spoke, spoke. 한 번 더. spoke, spoke, spoke. 자, 지금 이 발음을 할 때 스포크로 들렸나요? 아니면 스포크로 들렸나요? 스포크로 들렸어요? 아니면 스포크로 들렸어요?
뒤에 발음이죠, 뒤에. spoke로 들렸을 텐데, 그게 S 발음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S 발음은, 자, S 발음 뒤에 나오는 폐쇄음들, 그 중에서도 무성음들이 오게 되면, 이 소리들은 다 된 소리로 변형이 돼요. 어떤 소리냐면, P가 있죠, 양순 폐쇄음, 치조 폐쇄음 T가 있죠, 영국의 폐쇄음 K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발음이 S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 소리들은 변형이 됩니다. 원래 P 발음의 순수한 소리는 P 발음이죠. 그죠? P 발음이에요. 그래서 스파이라고 부르면 S를 빼고 발음을 하면 파이, 파이, 파이 이렇게 되지만 S 발음이 들어가야 되면 이 소리가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요렇게 소리가 변하게 돼요. 즉 P 발음이 우리나라 말에 이제 그 된 소리인 쌍비읍처럼 들리게 되는데 이유가 이 발음을 이용을 그 S 발음 자체가 공기가 워낙에 세고 내가 이 발음을 이용해서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도 강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된 소리들은 다 공기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S 다음에 이렇게 P 발음이 오면 그 영향을 받아 S의 영향을 받아서 소리가 아주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발음 절대 스파이, 스파이 이게 아니라 스파이, 스파이, 스파이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것도 star이라고 하는 것도 star, star 이게 아니라 star, star, star 이렇게 발음이 되고 하늘이라는 단어도 sky, sky 이게 아니라 sky, sky, sky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게 S 발음 다음에 나오는 폐쇄음들, 그 중에서도 무성음들만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알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을 다시 해볼게요. 이것도 그래서 스포크가 아니고 spoke, spoke, spoke. 한 번 더 spoke, spoke, spoke.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S 발음은 음절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소리가 아니에요. 강한 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그 순수한 소리만 짧게 내주고 나서 P로 바로 옮겨가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강세로 올라갈 준비를 해주면 되니까 요 발음이 길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spoke, spoke, spoke 아주 순수한 소리만 내주고 여기 있는 P 발음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단어를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spoke, spoke, spoke. 한 번 더 spoke, spoke, spok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이 돼요. 자, 다음은 이런 조금 길죠, 이 발음은. 이음절입니다. 이음절 두 번에 걸쳐서 읽어주는 소리인 거예요. 1음절은 한 번이고 2음절은 두 번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소리를 만들어주고 지금 보면 강한 강세는 앞에 있는 1음절에 있죠. 그죠? 뒤에 있는 음절은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뒤에 있는 음절. 이거는 순수 음절이라고 불렀죠. 그럼 여기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강세가? 강세가 있죠. 여기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강세가 없진 않습니다. 모든 순수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어요. 근데 강세 음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만약에 이게 2음절이 아니라 1음절이라면 요거는 순수 음절이 될 수 없죠. 강세 음절이 되죠. 모든 1음절 단어에는 강세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들도 다 강세 순수 음절이 아니라 강세 음절들이었어요. 강세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자, 이 단어를 봅시다. 이렇게 큰 거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 발음이죠. 자, 해봅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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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 L 발음이죠. older, older. 한 번 더. older.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만 발음을 하고 지금 앞에 그 자음들을 아직 발음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이 리듬은 충분히 만들어지죠. 그죠? older. 이렇게 충분히 리듬은 만들어지는데 이제 앞에 그 소리를 관장하는 자음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 발음 발음하는 법 기억하고 계세요? 이 발음?
이 발음을 해줄 때는 입술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게 되고, 그죠? 이렇게 소리가 나게 주게 되고, 혀가 그 입천장 가까이로 가야 되죠. 국에 가까이로 가야 되는데, 이 발음은 국의 마찰음이에요. 국의 마찰음. 그래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그죠? 아주 그 혀가 밀착되는 게 아닙니다. 폐쇄음이 아니기 때문에 밀착을 하지 않고 아주 가깝게 치조와 경국에 혀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고 한 1mm, 2mm 정도 이런 공간을 통해서 목에서 올라오는 공이 이렇게 마찰을 하면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할 때 중요한 점은 입술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 됐죠? 자, 발음해 봅시다.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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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lder. 한 번 더. shoulder, shoulder, shoulder.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를 발음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shoulder, shoulder, shoulder. 그러면 지금 여기에 아까 했던 라고 하는 강한 순수한 소리가 나오죠. 이게 이 발음의 순수한 그 공기의 소리인데요. 이 발음은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마찰음들이 강세음절의 시작에 있을 경우에는 순수한 그 발음들이 아주 강하게 나와요. 공기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 발음이 오든 F 발음이 오든 어떤 마찰음이 오든 간에 항상 순수한 소리가 나오고 나서 강하게 소리가 나오고 나서 강세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게 지금 단어의 끝에 갔다라고 하면 공기가 절대 강해질 수가 없죠. 맞죠? 공기가 그냥 요거와 같아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는 강세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필요한 거고 여기에 있었다라면 준비 동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여기서 소리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도 강해지지 않고 공기의 힘도 세지가 않아요. 아주 약하게 발음을 해주게 되고 여기에서는 아주 강하게 공기가 나오게 되죠. 그게 강세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해볼게요. shoulder, shoulder, shoulder. 한 번 더. shoulder. 한 번 더. shoulder. 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shoulder 이런 발음이 아니라 should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우리나라 언어는 이렇게 강세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글자만 읽어주면 돼요. shoulder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만 영어는 강세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세를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음절도 강세는 없지만 순수한 음절이에요. 그래서 약한 강세는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알죠? 자, 발음해볼게요. shoulder. 그래서 이 단어는 그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이거 발음을 제가 아직 안 쓸게요. 안 써드릴게요.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 무슨 단어예요? 이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넛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넛, 먹는 도넛. 그 도넛이라는 단어인데 발음기호로 보면 요렇게 씁니다. 이음절이고요. 우리나라도 도넛 이렇게 이음절로 쓰죠. 영어로도 이음절인 건 마찬가지예요. 소리의 길이는 같지만 강세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와는 우리나라 발음과는 다르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큰 음절, 작은 음절. 요거죠. 자, 발음해 봅시다. O, 뒤에부터 발음을 해볼까요? nut. 다시 nut. 자, 앞에입니다. dough, nut, donut. 한 번 더. donu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도넛 이게 아니라 donut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강세음절의 시작이 뒤발음이죠, 뒤발음. 요럴 경우에는 그 치조폐쇄예요, 치조폐쇄. 치조폐쇄 유성인데, 혀를 누르고 있는 치조를 누르고 있는 혀의 힘을 더 강하게 해서 내가 목에서 올라오는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공기가 이렇게 쏙 빠져나가고 나서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강세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리에 따라서 소리의 힘이 달라지게 되는데 다 강세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영어의 리듬이 깡그리 죽어버리죠. 그러면 한국어와 같은 소리가 되니까 반드시 강세음절이 시작일 때는 아주 강하게 순수한 소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단어의 끝일 때는 부드럽게 소리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힘을 강하게 주고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강세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do, do, do. 다시 한번 do, do. 그리고 뒤에는 nut, nut, nut. do, nut, donut, donut, donut. 한 번 더. donut, donut, donut. 네, 그래서 이 단어는 donut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단어의 끝이 T 발음이죠. 요거의 그 D 발음의 무성음인데 요때도 공기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발음을 할 때 정확한 리듬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소리가 또 세지게 되면 이 리듬 자체가 길어지게 되니까 그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중모음에서 이 발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두 개. 이 발음은 스펠링상에서 오라고 하는 발음의 발음 기호였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발음을 그냥 오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오. 이렇게 읽지만 발음 기호로 보면 이렇게 오가 아니라 오였죠. 오. 이렇게 발음을 해줬고 강세는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중모음이 나오든지 간에 강세는 항상 앞에 있는 모음에만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또 다른 모음은 소리의 흔적만 남겨주게 돼요. 뭐 다른 이중모음이 영어에는 총 5개가 있는데 뭐 I, ol, a, o, ow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요. 그 5개들은 모두 다 강세가 앞에만 들어가요. 이거는 규칙입니다. 뒤에 가면 안 되고 2개를 다 강세를 줘서도 안 돼요. 반드시 앞에 있는 모음에만 강세만 오고요. 앞에 있는 모음에서 성대가 긴장을 시켜주고 뒤에 있는 모음에서는 성대가 풀리면서 소리의 흔적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어의 리듬감을 살려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단어를 읽을 때는 앞에 만약에 어떤 자음이 오게 되면 그 자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소리 혹은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강세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똑같은 자음이라도 단어의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단어의 소리를 마무리 짓는 위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해져서는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에서 이렇게 성대가 긴장이 된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오우 혹은 오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대를 긴장을 시키고 앞에서 긴장, 뒤에 있는 모음은 풀어주고 앞에서 긴장, 뒤에 있는 모음은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내가 이중모음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순수한 발음 해보고 끝낼게요. 오 다시 한번 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